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검은 연기가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창문을 열고 소리칩니다.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듯이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바로 타고 내려왔어요. 열었다 닫으니까 그 비상구에 있던 연기가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도 부천의 호텔 8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인력 150여 명과 장비 46대를 동원해 2시간 4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호텔 64개 객실 중 23명이 투숙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불로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은 불이 시작된 810호 근처의 8층과 9층, 객실 내부와 계단, 복도에서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선착했을 당시에 내부에 이미 연기들이 가득 차 있었으며 창문으로도 이렇게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숙객 2명은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떨어졌는데 결국 숨졌습니다. 불이 난 호텔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이렇게 바닥 곳곳에는 유리 파편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상자들은 응급처치 후 순천향 병원과 부천 성모병원, 인천 성모병원 등 6곳에 나눠 이송됐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겁니까? 네, 어제 저녁 7시 39분쯤 시작된 불은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요. 지금 현장은 모두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호텔 입구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불을 빨리 끄기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불이 난 호텔 전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입니다. 스프링클러는 관련법 개정으로 2017년부터 6층 이상 모든 신축 건물에 층마다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일부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면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탈출 과정에서 2명이 숨졌는데 이 에어매트가 있었는데도 인명피해 왜 막지 못했습니까? 네, 당시 8층 객실에서 남녀 2명이 뛰어내렸는데요.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에어매트가 잠시 뒤집혔는데 그 사이 남성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늘 합동감식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인데요.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810호에는 화재 당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무슨 타는 냄새가 난다 해서 호실을 바꿔달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저는 지금 부천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어젯밤 화재로 투숙객 23명 중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빈방에서 불이 난 건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관계기관과 현장에서 잠시 후인 11시 합동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의 무게를 두고 정밀 감식을 벌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화재 당시 호텔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스프링클러 외에 화재 설비가 잘 갖춰졌는지도 살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은 지금 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7시 39분쯤 시작된 화재는 2시간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압이 됐는데요. 지금 현장은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폴리스 라인이 호텔 주변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불이 난 호텔 전 객실엔 기초 진압 설비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객실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 그 당시에 2003년도에 건축 완공이 났는데 그때는 스프링클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텔이 준공된 2003년 당시에는 스프링클러가 소방법과 건축법 등 관련 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인데요. 이에 따라 불길과 연기가 크게 확산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에어매트로 떨어져서 2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이 에어매트에 떨어졌는데 왜 숨진 겁니까? 네, 당시 8층 객실에서는 남녀 2명이 뛰어내렸는데요. 여성이 먼저 뛰어내렸는데 가장자리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모두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에어매트가 잠시 뒤집혔는데 그 사이 남성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화재 원인 규명 앞서서 이제 한 명이 뛰어내리고 에어매트가 뒤집혀서 거기에 또 한 분이 뛰어내려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방금 듣고 왔는데, 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에어매트리스에서 벌어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공기 안전 매트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안전 매트로 사람이 이제 대피하기 위해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무조건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장치라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뛰어내리는 자세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생존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이 공기 안전 매트에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아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도 안전 매트로 뛰어내리신 분이 사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다급한 상황이겠지만 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때 안전수칙 이런 것도 좀 주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뛰어내리는 그 자세와 착지 부분인데요. 제일 좋은 자세가 그 엉덩이 부분이 그 공기 안전 매트에 제일 먼저 닿을 수 있도록 떨어지는 건데, 실제로 훈련된 그 시민이 아니라면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그 자세를 유지하는 걸 알고 뛰어내리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세로 뛰어내린다 하더라도 몸 전체 그 무게 중심이 공기 안전 매트 중앙 쪽으로 떨어져야 이게 안전을 상당 부분 보장해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벗어난 모퉁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떨어지게 되면 내부 장기나 이런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평소에 좀 교육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당시 현장에 이 사다리차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사다리차가 좀 펼쳐지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다리차라는 게요, 만능은 아닌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사다리차가 그 고층에 있는 요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이 사다리차를 피려면 그 건물 전면으로부터 약 12m 내외, 한 15m 요 정도 거리에 안전한 공간이 확보됐을 때만 이 고가 사다리차가 안전하게 이 사다리를 펴서 구해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화재가 난 호텔 주변의 그 전면 도로 부분의 여건이 과연 그런 고가 사다리차를 제대로 전기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됐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해당 호텔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건물이 그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것을 문제 삼기는 곤란하죠. 물론 가장 좋다라면 그래도 설치했다라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그거보다 사실은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부분은 최초의 그 화재가 났다라고 하는 810호든가요? 810호, 여기에서 예. 그 타는 냄새가 났다라고 해서 그 투숙객분이 방을 바꿔달라라는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최소한 그 호텔의 그 직원분이 그 화재가 난 실에 들어가서 어디서 뭐가 타는지, 전기 콘센트에 문제가 있는지, 뭐 드라이기가 있는지, 뭐 하여튼 그 전기를 사용해서 불이 날 수 있는 거에 대한 충분한 확인만 불과 몇 분만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스프링클러 설치 이전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스프링클러가 왜 투숙객, 대형 호텔에 없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고, 뭐 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도 남긴 하는데, 자, 그리고 일단은 희생자 7명이요 모두 8층과 9층에 머물렀던 투숙객으로 확인이 되는데,
당시 생존자 목소리 듣고 상황이 어땠는지 저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밖에 운동 중이었고 그 방에 있던 지인이 불이 난 것 같다 하길래 와서 보니까 무슨 소방차하고 소방관들이 올라가시더라고요. 내가 소방관을 구하러 같이 올라갔는데 8층에 불나니까 저거는 가스 많이 마셔서 제가 더 있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1시간 만에 그 친구 나오는데 보니까 뭐 사망한 상태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 숨을 쉬기 힘들다. 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신 분 목소리인데, 자, 교수님 이 대피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대피가 안 됐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8층에서 화재가 나면 제일 위험한 층이 8층과 그 상부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면 8층과 9층에 있는 분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그 사망을 하셨더라고요. 그 화재라는 게 나면 일단 유독가스라는 게 위로 올라가는 그 속성이 있기 때문에 8층, 9층 부분이 가장 위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들어보면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라는 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 비상벨이 언제 적기에 울렸는지 화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때 울렸다라고 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적기에 그 비상벨이나 비상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가 많이 났다라면 또 하나의 의심은 거기에 투숙객분들이 그러한 그 비상방송이나 비상벨이 울렸다 하더라도 아니한 생각으로 이거 오동작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상당 부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게 잘 돌아가지 못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화재 원인 좀 밝혀내는 게 좀 우선적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요. 이 합동 감식이 이제 좀 이뤄질 거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일단 화재 조사하시는 분들이 아마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조사하실 거고요. 특히나 제일 그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그 전기 관련 어떤 용품의 어떤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음에 어떤 실화라든지 방화라는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아마 현장에서 감식이나 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